민간인 정청래 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숟가락 정청래입니다. 숟가락은 뭐예요? 저도 몰랐고 당사자들도 몰랐는데 제가 좀 이 시대 참 딴개인이잖아요. 딴지일보에 게시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계속 나타나요 요새. 책 좀 사달라고, 책 좀 사달라고. 그래서 가서 놀고 있는데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의원님 뭐 유명 정치인인데 팬클럽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팬클럽으로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네.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www.ddan.com/FRE 딱 했더니 그걸 딱 올렸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를 그냥 팬클럽으로 하기로 했어요. 여기 자유 게시판인데 자유 게시판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팬클럽인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 여기가 팬클럽이라고 선언하고 딴 데는 여기 가서 팬클럽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게시판인데. 게시판 관리자 너브리님 네. 전해가지고 내 팬클럽 운영자로 임명한다 그랬더니 본인은 또 좋다고. 내가 여기를 통째로 먹는 대신 앞으로 지금 한 40만 정도 된대요. 그래서 1년 내 대선 전까지 100만 명으로 내가 늘리겠다. 시끄럽고요. 이게 뭐예요? 딴지 마켓 정청래 국회의원 책을 여기서 팔기로 했어요? 진정한 딴지 게시판 이용자가 되려면 딴지 마켓에 가서 뭐라도 하나 구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갔더니 딴지 마켓에 아주 훌륭한 상품이 있더라고. 국회의원 사용법. 이거 내가 구매했어요. 다 편집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 출판 기념회. 며칠 전 출판 기념회. 출판 기념회 때 사람이 많이 왔어요. 예. 이거 뭐예요? 이번 출판 기념회에 와서 김총수는 사고를 안 쳤어요. 근데 이제 김갑수 선생이 이제 문제 발언을 했죠. 정봉주 의원하고. 암살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TV조선에서는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냐면, 정청래 출판 기념회에서 쏟아진 막말들을 보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목은 정청래 막말이야, 그냥. 왜냐면 이렇게 클릭하거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항의를 했어요. 손혜원 의원실 보좌관이. 그랬더니 고치겠다고 고쳤어, 제목을. 그랬더니 뭘로 고쳤냐 하면, 그건 내가 안 갖고 왔는데, 네. 정청래 막말 행사에. 이렇게 고친 거야. 정청래 막말 행사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소하기로 했어요. 그거고. 네. 그것도 뭐 책.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빙하에 밀리고 있어요, 지금. 다음. 부탁을 하나 한다. 비가는 좀 이기게 해달라. 정권 교체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요즘 송민순 회고록 파동으로 미르, K스포츠, 우병우, 최순실 뭐 다 덮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저들이 딱 걸린 거예요. 뭐냐면, 이정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과 내통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장 심하게 내통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2002년 5월 달인가요? 평양에 가서 무려 4시간? 밀실 대화를 했는데 갔다 와서 자서전에 또 썼어요.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 고무하고 인상적인 지도자였다. 북한이 여성 정책이 우리보다 더 낫다. 약속을 지키는 뭐 지도자다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비디오 뭐 돌리는 건가 뭐 기계를 선물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2004년도 초선 국회의원 때 이걸 제가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고 사형까지 처형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상.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오버가 심했던 거예요. 대정부 질문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통일부에 확인했어요. 갔다 오고 나서 어쨌든 반국가 단체의 수괴잖아요. 통일부에 사후 보고 했느냐. 근데 제가 확인했거든요. 당시에 통일부 사후 보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지금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으로.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뭐 이런 논란이 항상 있을 때 제가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한참 떠들었죠. 근데 지금 와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또 떠들지는 진짜 몰랐네. 이거.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 예, 이거를 제가 그래서 문재인 대표한테 내가 공식 요청했거든요. 아직 문재인 대표가 답변이 없어. 판문점 총격 요청
이 사건은 어느 당이 저질렀는지를 문재인 대표가 숨김없이 밝혀라. 숨김없이 밝혀라. 문재인 대표가 밝히지 않으면 이정현 대표에게 내가 묻겠다. 이렇게 내가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 북한에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한 거. 총풍 사건. 예, 유명한 사건이죠. 이때 개입됐던 사람이 최근까지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했죠. 그건 또 뭐야? 이거 뭐냐면 민중의 소리에서 특종한 거죠.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 상황 보고서 없다라고 국감장에서 위증을 네.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없었다고 했는데 있더라 이거지. 네. 요게 그겁니다. 당시 현장 상황. 물대포에 맞아 부상 100남기 딱 적혀있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속보가 떴는데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해라라고 직접 지시한 게 구은수 서울청장이었다. 지금 기사가 막 떴네요 또. 그러니까 이 사항도 자기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경찰 내부 보고 내용이거든요. 알고 있었다는 거지 계속.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증죄로 지금 고발하는 걸로. 그리고 백남기 씨 전자의무 기록을 2만 번을 조회했다는 거예요. 2만 번을. 2만 번을 조회하려면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만 7천여 조회. 115개 부서에서. 지난주에 와서 제가 앞으로 백남기 선생 사건 관련해서 키워드를 집중해라 하면서 만성, 경막하, 수종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가서 백도라지 씨한테 확인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의무 기록 있잖아요. 건강 기록 일지를 다 봤어요.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깨 다친 거 이거 하나 나오고 그리고 워낙 건강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백선하 교수가 주장했던 만성 경막하 수종 이것이 갑자기 왜 태어났는지도 우리가 또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엉터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일베에서 나오고 이럴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대응도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부검영장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오히려 물대포를 자기 몸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했다. 네. 너무 세서 그 앞으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를 짚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경찰 조사 다 받았고 그럼 자기가 빨간 우의 입었던 사람이라고 다 얘기를 했대요. 더 이상 조사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갑자기 지금 부검영장에 본인이 등장한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놀래가지고 지금 오늘 자진납세 기자회견을 했죠. 경찰이 정말로 빨간 우위가 의심됐으면 지난 300일 사이에 조사했었어야지. 기자회견 핵심은 뭐냐면 구하러 갔는데 물대포를 쐈어요.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아스팔트로 짚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로 백남기 선생을 정면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코피가 나고 체류에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장면이 트라우마로 지금 남아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정춘숙 의원이 국감장에서 밝힌 겁니다. 2006년부터 어깨 치료를 받은 기록이 전부일 정도로 건강했다. 그런 지병은 없었다 이거죠. 네. 제가 백도라 씨한테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백도라 씨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 어깨였었나? 그랬대요. 어깨가 아팠었나? 어깨가 아팠었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족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워낙 건강하신 분이었다. 그게 사실 그 나이에 거의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병원에 간 기록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신 거죠, 굉장히. 그래서 간과 그리고 눈 각막도 굉장히 좋았대요. 두껍고. 그래서 장기 이식, 그거 다 하려고 다 했다는 거죠. 준비하고. 처음에 갔을 때. 근데 지금 이렇게 됐죠. 제가 오늘은 제가 할 내용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갑자기 구원투수를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구원투수를. 자, 네. 차은택 전문가 손혜원 의원 구원투수 등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윤재 의원 사건 이후로 국회나 이런 데서 마주치지 않으세요? 그 예결 소위도 바로 앞자리고요. 네. 그리고 국회 상임위도 바로 앞에예요. 네, 근데 그래서. 눈을 피하시더라고. 저는 뭐 그냥 좋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네. 한이 사무치는 것 같아. 아니, 개망신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거는 평창에 우리 현장 감사를 갔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일보에 제가 1면, 2면에 나왔잖아. 그 법슬레이 스켈턴 그 코스가 좀 설계대로 위험하다. 안 하고 좀 잘못됐다 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위험하다는 경고가 온 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신문에 크게 나와서 마침 평창 갔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 그 전날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 구석에서
아, 그 발언이 너무 긴데 좀 제재하세요. 이은지 의원이. 그러면서 재미도 없는 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이제 관광버스를 이렇게 올라타는데 이거 지금 이거 한번 점을 찍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점을 찍고 넘어가죠. 조용히 뒤로 갔어요. 아, 이은지 의원을 불러가지고. 제가 줄 서 있는데 슬쩍 뒤로 갔다니까 내가. 뒤로. 서서 그분이 키가 작으시잖아요. 제가 옆에 귀에다 이렇게 딱 대고. 강원도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따위로 얘기하면 개망신을 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막 뭐야 하는 순간 저는 바로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덤볐어요? 아니 이제 딱 올라갔는데 이제 분해가지고 막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착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장우 저는 못 봤는데 다른 의원들이 봤대는데 이장우 의원한테 막 가가지고 막 제가 막 나한테 협박을 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장우 의원이 못 들은 척하고 밖에 못 보겠더래.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MS 사건이 터졌는데 MS는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연관 검색어에 제가 올라가는지. 그 닥치세요는, 닥치세요 나온 농담이고. 상황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건으로 계속 이분이 자꾸 소리 지르고 남의 발언할 때 막 그렇게 하시는데 예결 소위에서도 뭐 굉장히 그냥 아무나 막 가요. 이렇게 장관도 가고 자기 편도 막 그냥 내가 누군데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분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 어떻게 상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그 난리를 이제 청문회에서 치는데 정청래 의원한테 배운 게 있어 제가. 목소리가 아무리 큰 사람도 공격하는 방법이 숨은 쉰대요, 잠시. 그때 들어가야 된다. 그건 내가 가르쳐줬어.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지르는 잠시 중간에 딱 눈을 똑바로 뜨고 차갑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오후에 바로 들어와서 저는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과도 그냥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사과를 하고 맨 뒤에 이렇게 멘트를 붙였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언사는 쓰지 않겠다. 닥치세요. 이 말을 쓰지 국민들한테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근데 계속 써야 돼. 아, 오늘 근데 모신 이유는 차은택 그 감독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위치까지 갔고 무슨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아, 나 실제로 말 그 못해. 업계에서는 어떠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지. 찬택이란 분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잘 알지는 하지만 들은 못했었는데 얘기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얼굴을 봤죠. 회의에서 문화부 회의에서. 잠깐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문화융성위원회 그 위원으로 현 정부에 협조하고 있었어요. 제가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이었는데 그때 전문위원 같이 했던 분이 미르재단의 4명. 미르재단. 뭐 거기 다 4명 다 김영석 뭐 이렇게 최미옥 전부 다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또 조희숙이라고는 또 공예문화진흥원에 저랑 너무 가까웠던 친구고 그리고 또 국가브랜드위원회에도 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1기를 했고 이제 1기를 할 때 그 양반이 2기인가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일반인 유명한 사람으로 된 모임이 하나 있고 전문가들 집단이 있었어. 전문가들. 우리는 전문가들 집단이었는데 이 차은택 씨는 정경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저 위쪽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전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광주에 가서 뭐 이제 그 영상 찍은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2012년 12월까지는 전혀 정체성이 지금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쉬운 얘기 말씀드리면 이분은 CF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차은택 감독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대학을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프로필이 공개돼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학원을 3군데를 다녔는데 전부 특수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광고 감독이었었다면서요. 그건 뭐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실력 있다 그러면 많이 알려져 있으면 실력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디테일을 보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실력 플러스 다른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1993년부터 96년까지 있었던 영상인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인이라는 회사에 있었던 대표가 김종덕 장관이었고요. 그 밑에 영업을 했던 사람이 지금 KT의 전무 이동수라는 사람이고요. 그 밑에 조 감독 둘이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은 차은택이고 한 사람은
박명천 감독이에요. 여러분들 박명천 혹시 감독은 유명하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는 언젠가 차은택 감독이 인터뷰에 나와요. 자기는 평생을 그 박명천의 컴플렉스에서 살았다. 근데 박명천은 정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차은택은 대단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현대자동차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독인데 현대자동차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야. 제일기획하고 일을 했는데도. 그러니까는 또 잘 놀고 그리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대요. 사교술이 뛰어난 분이구나. 굉장히 기본적으로. 심하게. 굉장히 심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재벌 회장님도 좋아하고 연예인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일기획의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연예인병에 걸린 사람이에요라고도 얘기를 하고. 연예인을 워낙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사람하고 알고 지내는 거를 굉장히 과시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K 스포츠나 미르 재단에 이제 차은택 감독이 없었다면 아마 드러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분은 딱 나타난 데가 한 번이에요. 딸 데리고 이대 온 거.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딸의 일이 아니면 일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경마장 사진밖에 없었잖아. 근데 차은택 감독은 이게 자기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아는 후배들을 다 일을 시키게 이렇게 시켜놨고 그리고 여기저기에다 다 얘 끌어들이고 쟤 끌어들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자기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 많이 부르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듣기에는 다른 문화부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고 이렇게 추진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오죽하면은 밀라노 그 프로젝트가 산자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말 한마디로 그냥 차은택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문화부로. 그거는 문화부로 가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뭔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높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거나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대단한 재능을 지닌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은택 끝이에요, 이게? 감독하고 그쵸? 최순실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굉장히 각별한 사이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하여튼 자기가 그 실력 면에서, 그러니까 인맥으로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 실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한계를 느꼈다라는 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이 났죠.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 높은 사람들이 다 들어주고 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재미있는 거를 하나 드리면은 이 차은택 감독 때문에 아주 정말 굉장히 억울하게 자기 그 명예에 손상이 왔던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한번 파보시면, 첫째는 그 한국 관광공사 사장을 하던 그 변추석 대표가 있습니다. 변추석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홍보단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동원 씨가 하다가 조금 이제 좀 이러니까 이제 위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놓은 거죠. 변추석이라는 사람은 LG에 대해서 아주 탑이었던 분이거든요. 국민대 교수로 간 분인데 이분을 데려다가 홍보단장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얼마 안 돼서 딱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를 알아야 되는 게, CF는 누가 주느냐? 그 기업이 주는 게 아니라 광고회사에서 줘요. 광고회사에서 C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주는 건데, 그 기업의 대행사 역할을 그렇죠. 얘가 LG에 대해 탑이었기 때문에 차은택 정도는 너무 우스운 거죠. 변추석 감독이, 저희 사장 입장에서는. 게다가 자기는 관광공사 사장인데. 네. 근데 문화부에서 밀라노 프로젝트를 하게 됐을 때 문화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원래 산자부에서는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긴 스토리가 있는데 다 줄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밀라노 프로젝트가 관광공사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변추석 사장을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 손 의원님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전화는 안 받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차은택을 아는데 그 친구가 영상 감독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총감독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총감독을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지.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랬더니 회의를 관광공사에서 안 하고 문체부에다가 TF팀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배제시켜서 자기 몰래 일이 이루어지는 거 있는 걸 알고 화가 나서 사표를 냈는데, 4월 3일 날 사표 수리되는 날 차은택 감독이 단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 관광공사 사장도 갑자기 경질되고. 그리고 공사 사장 얘기야, 이 얘기가. 근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나와서 좀 까지 그랬더니, 내가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일조했던 사람인데 그건 못합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마음은 편하세요? 그랬더니 마음 절대 안 편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를 대답을 해줄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떤 얘기는 해줄 수 자, 없다. 변추석 한 명 나오고 그다음 누구예요? 두 번째는 여명숙이라는 분이에요. 여명숙이라는 분은 지금 게임 무슨 그 관공서야 거기 이제 사장인데 이 양반이 워낙 똑똑해요. 포항공대 교수하던 사람인데 콘텐츠 진흥원? 이 사람을 콘텐츠 진흥원의 사장으로 시킨 거예요. 장관이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차은택 얘기를 잘 들으라 그러더래요. 차은택 얘기만 잘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시켰는데 이 사람이 알았다고 해놓고는 거기서 돈 쓴 계산서를 다 찾아오게 하고 이 사람은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날라갔어요. 진짜 미안한데 하면서 예. 한 달 만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야. 이건 여러분들이 좀 파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 감독이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 누구냐면 차은택 감독하고 같이 그 문화융성위원회 안에 들어있던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난타의 송승환 씨가 감독이 돼요. 무슨 영상 감독? 뭐 아니 총감독. 총감독. 개폐회식의 총감독. 근데 이 양반이 난타 뭐 이런 일은 했지만은 이 전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우려를 했대요. 문체부에서. 그래서 연출 감독이 누가 뛰어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정구호 씨를 데려다 놨대요. 구호라는 브랜드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묵향해서 아주 뭐 기가 막힌 한국적인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빼내는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이분이 연출 감독으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시안을 만들었는데 그 송승환 감독이 한 것이 20% 그리고 이분께 80%가 채택이 돼서 결정이 됐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감독 선임을 안 해주는 거야. 송승환 감독이. 송승환 씨가 자기 밑에 있는 연출 감독의 안이 80%가 채택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감독으로 선임 안 하고 있었다 계속. 그렇지. 자기 네. 밑에 하면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장관이 자기를 케어를 좀 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고 씨는. 그런데 장관이 그만두게 된 거야. 8월 말일 날. 네.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뒤에 정구 얼마나 성깔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안 할래. 그래서 내 이름 쓰지 말고 내 시안 쓰지 마라. 난 안 하겠다. 그 딱 나와버렸어요. 8월 말일 날 이 양반도.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다른 대안은 이제 없는 거지. 근데 그 송승환 씨 뒤에 이 차은택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다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구호 씨를 설득해서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송승환 감독 생각에는 자기도 또 맨날 탑으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제 자기 일을 뭐 이렇게 덜어서 한다는 것도 아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안에서 좀 분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얘기인데, 정고 씨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뭐 분해서 못 사는 거지. 지금 세 명이 다 그런 거예요. 여명숙, 정구호, 이제 변추석. 근데 이 사람들은 셋 다 업계 최고들이고 진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리고 소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이 말 잘 듣고 하란 대로 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사람 다 있었고, 밖에서 들어간 전문가는 전부 날아간 거지. 근데 그 뒤에 차은택이 있더라. 그런 얘기군요. 뭐 그럴 거란 예상이죠. 제가 처음에 일을 이제 뭐 어차피 들어와서 국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미르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미르에 들어있고 하니까 이제 한 명씩 전화를 해봤죠. 했더니 모르고 들어갔대요, 다. 한국 전통을 갖고 뭘 해본다니까. 그래도 돈이 있다니까.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일 먼저 삐쳐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점점 이제 제가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는 사람들이 그 바닥에 많으니까. 근데 이제 광고계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뭐, 이 바닥은 차은택한테 줄을 대지 않으면은 일을 딸 수가 없다는 거죠. 광고 대행사는 다 대기업들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KT나 이런, 뭐 KTNG 이런 데들이 이제 광고 회사 없이 이제 어디 로비로 이리저리 갈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잡은 거죠. 그리고 옆에서 보기에 정말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일이 있었던 게, 안민석 의원이 발표한 것 중에 유령 회사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그 유령 회사, 뭐 이런. 플레이그라운드는 유령 회사 아니고, 거기는 이제 김홍탁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했는데, 진짜 어떤 사람 이름이 사장이 있고, 그리고 회사 이름이 있는데, 여기 이번에 나왔던 어떤 회사의 주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근데 이 회사에서 어떤 정부 일을 따.
근데 그 정부일 따서 그 가서 촬영을 이제 계약을 해 장소를 보니까 또 차은택 감독네 회사 아프리카에서 계약을 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걸 파고 들어갔더니 이 회사가 그러면 이름만 있는 회사냐 하고 사장 이름을 봤더니 사장 이름이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주소지를 봤더니 차은택 집에 같이 살아. 그런데 보니까 47년생 여자야. 이 안민석 의원이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보기엔 이건 어머니다. 근데 그게 정부 프로젝트들을 다 따내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불구하고. 정부 일은요, 거의 눈먼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만 따면 그렇게 기업들 같이 철두철비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또 오늘도 저 뭐 JTBC에서 인터뷰 잠깐 전화했는데, 그 평창 올림픽 그 동영상 갖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홍보 영상. 유치찬란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상은 항상 뭐 한 7천만 원, 8천만 원부터 한 3억, 10억까지 이게 왔다 갔다 고무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를 유명한 감독이 하면은 감독비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10개를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유명해지면. 그런데 이제 조금 슬로우해지다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이제 2014년 말부터 시작해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 차은택 씨 그걸 다 싹쓸이했고. 그 돈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건물이 몇 개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 근데 한국에 회사를 하나 세우고 독일에 하나 회사를 세워서 정부 일을 따가지고 이 한국 회사를 통해 독일 회사로 돈을 보내서 세탁을 했다. 이런 의혹을 이제 한겨레에서 제기해서 제가 아니고 한겨레에서 제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게 이런 걸 세우는 이유가 결국은 돈을 세탁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어딘가 빼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회사가 일을 많이 따면 딸수록 그 회사의 업력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유령 회사를 안 세운단 말이죠. 근데 이런 유령 회사를 세운 이유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이유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회사 없애버리고. 근데 차 감독 그 유령에서 페이커 컴퍼니 세우는 거하고 블루케이 독일 달라. 거. 똑같잖아요. 아니, 지금. 비슷한 아니야. 방식이. 퀄리티가 달라. 이제 차은택 감독 입장에서는 일을 여러 개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회사에서만 다 하면은 그리고 내가 아는 집만 밀어주면 너무 티가 나잖아. 몇 개 안 되니까. 아, 그런 의도다. 그러니까 회사를 여러 개를 차려서 또 후배들도 엄청나게 챙겨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돈을 빼먹고 그런 게 아니라 후배들 뭐 야 너 일로 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쫙 갖춰붙은 거지 다. 근데- 그런 의도로 여러 가지 회사를 근데 이제 만들어서 최순실 씨는 제 생각에 돈 욕심이 많은 분 같아요. 이게 이번에 강원도에 땅 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딸 이름으로 융자를 받았잖아요. 네. 그거 수법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증여세를 안 주면서 자식한테 주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맞아. 내가 집을 여기서 어디 재개발 들어가는 아파트를 7억짜리를 사는데 이거를 지금 20살짜리 애한테 이걸 이름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융자를 얻어서 얘 이름으로 융자를 얻는 거죠. 이렇게 얻어서 그 수입이 이제 조금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은 또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다 내면 증여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신입사원 돈 얼마 없는데 얘 앞으로 이제 융자를 받아서 해놓으면은 증여가 7억 중에서 4억을 융자를 받고 3억만 주잖아요. 그럼 3억에 대한 것만 증여세를 내거든요. 아, 근데 전형적인 방법인데 그걸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문위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는 광고계가 좀 순조롭게 돌아가는 그런. 아, 차은택 무서워. 싹쓸이가. 그동안 싹쓸이가 이제 조용해지면서 다들 조심한다는 거죠. 독점 카르텔이 좀 예,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차은택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을 갖고 두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못 올 것이다. 그래도 살아남을 것이다. 오늘 손혜원 의원님 내용이 유익했다면 자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필요하면 저한테 요청하세요. 직접 전화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인다. 그런데 이런 포인트는 왜 주는 거죠? 또 카드를 쓰라고 주는 것이지. 에이, 하나카드에서 만든 콘텐츠 박스 원큐 데일리 카드를 모르시네. 월 이용금액 10만원 이상이면 포인트 적립은 물론 이북, 만화, 영화 강의 등을 30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보고 듣고 남기는 카드. 어서 검색해서 기타 혜택 및 포인트 정책을 확인해봐야겠어. 코털. 보기 안 좋은 건 아는데 가위로 자르기는 불편하고 뽑긴 무섭고 어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코털이 걱정이셨군요. 여기 당신의 걱정을 알려줄 제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편할 수가. 뽑지 말고 가와사키 M3. 뽑지 말고 가와사키 M3.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오버가 심했던 거예요. 아니, 대정부 질문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통일부에 확인했어요. 갔다 오고 나서 어쨌든 반국가단체의 수괴잖아요. 통일부에 사후 보고 했느냐. 그래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당시에 통일부 사후 보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지금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으로.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뭐 이런 논란이 항상 있을 때 제가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한참 떠들었죠. 근데 지금 와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또 떠들지는 진짜 몰랐네. 아, 이거.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 예, 이거를 제가 그래서 문재인 대표한테 내가 공식 요청했거든요. 아직 문재인 대표가 답변이 없어. 판문점 총격 요청. 이 사건은 어느 당이 저질렀는지를 문재인 대표가 숨김없이 밝혀라. 숨김없이 밝혀라. 문재인 대표가 밝히지 않으면 이정현 대표에게 내가 묻겠다. 이렇게 내가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 북한에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한 거. 총풍 사건. 예, 유명한 사건이죠. 이때 개입됐던 사람이 최근까지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했죠. 그건 또 뭐야? 이거 뭐냐면 민중의 소리에서 특종한 거죠.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 상황 보고서 없다라고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없었다고 했는데 있더라 이거지. 네. 요게 그겁니다. 당시 현장 상황. 물대포에 맞아 부상 100남기 딱 적혀있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속보가 떴는데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해라라고 직접 지시한 게 구은수경 서울청장이었다. 지금 기사가 막 떴네요 또. 그러니까 이 사항도 자기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경찰 내부 보고. 자기가 그 장면이 트라우마로 지금 남아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정춘수 의원이 국감장에서 밝힌 겁니다. 아, 2006년부터 어깨 치료를 받은 기록이 전부일 정도로 건강했다. 그런 지병은 없었다 이거죠. 예. 제가 백도라 씨한테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백도라 씨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 어깨였었나? 그랬대요. 어깨가 아팠었나? 어깨가 아팠었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족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워낙 건강하신 분이었다. 그게 사실 그 나이에 거의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병원에 간 기록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신 거죠, 굉장히. 그래서 간과 그리고 눈 각막도 굉장히 좋았대요. 두껍고. 그래서 장기 이식, 그거 다 하려고 다 했다는 거죠. 준비하고. 처음에 갔을 때. 근데 지금 이렇게 됐죠. 제가 오늘은 제가 할 내용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갑자기 구원투수를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구원투수를. 자, 네. 차은택 전문가 손혜원 의원 구원투수 등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은재 의원 사건 이후로 의회, 국회나 이런 데서 마주치지 않으세요? 그 예결 소위도 바로 앞자리고요. 네. 그리고 국회 상임위도 바로 앞에예요. 네, 근데 그래서. 눈을 피하시더라고. 저는 뭐 그냥 좋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이 사무치는 것 같아. 아니 개망신 준다고 했다면서요. 아, 그 얘기- 그거는 평창에 우리 현장 감사를 갔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일보에 제가 1면, 2면에 나왔잖아. 그 법슬레이 스켈턴 그 코스가 좀 설계대로 안 하고 좀 잘못됐다 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위험하다는 경고가 온 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신문에 크게 나와서 마침 평창 갔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 그 전날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 구석에서 그 발언이 너무 긴데 좀 제지하세요. 이은재 의원이. 네. 그러면서 재미도 없는 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정청래 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숟가락 정청래입니다. 숟가락은 뭐예요? 저도 몰랐고 당사자들도 몰랐는데 제가 좀 이 시대 참 딴개인이잖아요. 딴지일보에 게시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계속 나타나요, 요새. 책 좀 사달라고, 책 좀 사달라고. 그래서 가서 놀고 있는데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의원님 뭐 유명 정치인인데 팬클럽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팬클럽으로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www.ddanzi.com/FRE 딱 했더니 그걸 딱 올렸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를 그냥 팬클럽으로 하기로 했어요. 여기 자유 게시판인데
자유 게시판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팬클럽인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 여기가 팬클럽 선언하고 딴 데는 여기 가서 팬클럽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게시판인데. 게시판 관리자 너브리님 네. 전해가지고 내 팬클럽 운영자로 임명한다. 그랬더니 본인은 또 좋다고. 내가 여기를 통째로 먹는 대신 앞으로 지금 한 40만 정도 된대요. 그래서 1년 내 대선 전까지 100만 명으로 내가 늘리겠다. 시끄럽고요. 이게 뭐예요? 딴지 마켓 정청래 국회의원 책을 여기서 팔기로 했어요? 진정한 딴지 게시판 이용자가 되려면 딴지 마켓에 가서 뭐라도 하나 구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갔더니 딴지 마켓에 아주 훌륭한 상품이 있더라고. 국회의원 사용법. 이거 내가 구매했어요. 다 편집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 출판 기념회. 며칠 전 출판 기념회. 출판 기념회 때 사람이 많이 왔어요. 예. 이거 뭐예요? 이번 출판 기념회에 와서 김총수는 사고를 안 쳤어요. 근데 이제 김갑수 선생이 이제 문제 발언을 했죠. 정봉주 의원하고. 암살,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TV조선에서는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냐면, 정청래 출판 기념회에서 쏟아진 막말들을 보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목은 정청래 막말이야, 그냥. 왜냐면 이렇게 클릭하거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항의를 했어요. 손혜원 의원실 보좌관이. 그랬더니 고치겠다고 고쳤어, 제목을. 그랬더니 뭘로 고쳤냐면, 그건 내가 안 갖고 왔는데, 네. 정청래 막말 행사에. 이렇게 고친 거야. 정청래 막말 행사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소하기로 했어요. 그거고. 네. 그것도 뭐 책.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빙하에 밀리고 있어요, 지금. 다음. 부탁을 하나 한다. 비가는 좀 이기게 해달라. 정권 교체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요즘 송민순 회고록 파동으로 미르, K스포츠, 우병우, 최순실 뭐 다 덮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저들이 딱 걸린 거예요. 뭐냐면, 이정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과 내통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장 심하게 내통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2002년 5월 달인가요? 평양에 가서 무려 4시간? 밀실 대화를 했는데 갔다 와서 자서전에 또 썼어요.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 고무하고 인상적인 지도자였다. 북한 여성 정책이 우리보다 더 낫다. 약속을 지키는 뭐 지도자다.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비디오 뭐 돌리는 건가 뭐 기계를 선물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2004년도 초선 국회의원 때 이걸 제가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고 사형까지 처형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그 내용이건 알고 있었다는 거지 계속.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증죄로 지금 고발하는 걸로. 그리고 백남기 씨 전자의무 기록을 2만 번을 조회했다는 거예요. 2만 번을. 2만 번을 조회하려면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만 7천여 조회. 115개 부서에서. 지난주에 와서 제가 앞으로 백남기 선생 사건 관련해서 키워드를 집중해라 하면서, 만성, 경막하, 수종,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가서 백도라지 씨한테 확인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의무 기록 있잖아요. 건강 기록 일지를 다 봤어요.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깨 다친 거 이거 하나 나오고, 그리고 워낙 건강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백선하 교수가 주장했던 만성 경막하 수종, 이것이 갑자기 왜 태어났는지도 우리가 또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엉터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일베에서 나오고 이럴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대응도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부검영장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오히려 물대포를 자기 몸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했다. 네. 너무 세서 그 앞으로 너무 넘어지면서 아스팔트를 짚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경찰 조사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빨간 우의 입었던 사람이라고 다 얘기를 했대요. 더 이상 조사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갑자기 지금 부검영장에 본인이 등장한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놀래가지고 지금 오늘 자진납세 기자회견을 했죠. 경찰이 정말로 빨간 우위가 의심됐으면 지난 300일 사이에 조사했었어야지. 기자회견 핵심은 뭐냐면 구하러 갔는데
물대포를 쐈어요.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아스팔트로 짚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로 백남기 선생을 정면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코피가 나고 체류에 그걸로 해가지고